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지 오늘로 벌써 7일째입니다. 내일만 되면 김정은의 해외 순방 중 최장 기간을 아마 기록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두 나라 사이에 무기 거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화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이게 마봉역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 같이 한 대중들을 감사드립니다. Спасибо, что... 당에 들어오고 이단이 받아있고 Наверняка 맞습니다.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네, 전문가 있습니다. За здоровье товарища председателя и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푸틴 농진이 건강을 축원해서 위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잔을 들 것을 제기합니다. 네, 북한 문제 다뤄보기 위해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옥 연구위원 나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김정은이 계속해서 무기 투어를 하고 있다, 군수공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항공기 공장을 방문했고 또 그레비치 군 비행장을 방문했는데 오늘 눈에 띄는 장면이 있다면서요? 어디를 간 겁니까? 예, 그 꼼소몰스크 나 아무레라는 지역에 네. 항공기 공장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 유리 가가리라는 전투기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호이 35라고 하고 이게 이제 사실 재래식 4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최신 기종. 그다음에 소위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에 해당하는 수호이 57. 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공장에 생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쪽 시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 조립 공정도 보고 예. 시험 비행도 옆에서 참관을 하고 자, 또 그다음에 또 이 공군 기지를 다음 날은 이제 방문을 해서 예. 크네비치 비행장을 방문을 해서 자, 이 그 미그 31이라는 전투기에 장착되는 킨잘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시찰을 한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음속을 훨씬 더 뛰어넘는 속도라는 거잖아요. 통상 만 이제- 킬로가 넘는다고 하던데. 통상 이제 마하 5 이상,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도면 극초음속이다 얘기하려면 한 마하 10 정도로 비행을 해야 예. 극초음속으로 인정을 화면에 합니다. 나오고 있는 극초음속. 예, 저 킨잘이고요.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좀 약간 좀 독특한 미사일인데 킨잘이 이스칸데르 아시죠? 예. 북한도 지금 흉내 내가지고서 KN-23으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칸데르를 공중에서 발사하게 만든 겁니다. 아, 예. 비행기에 싣고 다니다 비행기에 예. 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날아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수평 날개 같은 것도 뒤에 조그맣게 달려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공중에서 출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기존 그렇군요. 이스칸데르보다. 그래서 거의 한 2,000km 정도를 비행을 할 수 있고 속력이 또 비행을 하는 상태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또 기존 속력에 그러네요. 속력이 더 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하 10 정도까지 이 속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로 방어하기가 좀 되게 까다롭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실 보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이렇게 러시아가 야 우리가 가진 되게 강력한 거다 하면서 초기에 몇 번 이제 발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괴롭혔지만 예. 미국이 이제 작년 가을 정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냈어요. 패트리어트 포대에 요격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난공불락이다 뭐 그러고 뭐 푸틴의 뭐 자존심이다라는 얘기까지 뭐 일부 하는데 예. 그 정도의 건 아니다. 그런 별명이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런 예. 그 고급 기술, 저게 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도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던데 저거를 북한에 주겠습니까? 저 기술을? 아니요, 근데 그렇게 보실 거예요. 아닌 게요. 사실 지금 북한 KN-23을 개발했어요. 아. 그럼 뭐냐면 저거는 되려 기술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항공기에 결합해서 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김정은이 나름 저걸 하는 게 뭐 다 사겠다 뭐 혹은 기술을 달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보면서 내가 이런 거를 우리 개발진한테 과학 일꾼들한테 시켜야겠다. 그런 거를 영감을 얻는 과정일 수 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은의 행보 하나하나와 실제 북한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의 방향들을 우리가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연구할 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 비행기 만드는 곳도 가고 배 만드는 곳도 가고 하는데 과연 이제 비행기 만드는 곳을 주로 미사일 만드는 곳을 주로 시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국방력, 공군력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까?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봤는데 양옥 의원과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군사력 뭐 여러 가지 뭐 인력이나 이런 숫자 등은
당연히 뭐 북한이 많겠지만 공군력과 비교했을 때 보면 전투기, 전투 임무기, 전투기일 텐데 국방백서에 나온 거 보면 전투기가 2배나 많아요. 근데 2배나 많아도 이게 질보다 양보다 질입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 저기서요. 자, 우리 현대전에서 이제 그 전투를 하는 거 4세대 전투기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임무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BR, 그러니까 소위 가시거리 밖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냐 없냐가 현대적인 공군기 기준인데 VBR이 가능한 기준이 지금 저 800여 대 가운데서 40대도 안 됩니다. 북한은. 미그 29라는 전투기가 가장 최신 전투기인데 걔가 1989년에 들어왔어요. 어우, 예. 예. 그렇고 자, 우리는 410여 대 가운데서 한 250여 대 정도가량이 4세대 이상입니다. 예. 그중에 스텔스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공군력 자체가 숫자로는 비교할 수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긴 한데 예. 근데 하지만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것은요. 언제나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공격해야 하고 제압해야 될 사람이 많아지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것도 나름의 그 어떤 수의 이점을 적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북중로가 같이 연합훈련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예.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세계 군사력 지수를 저희가 한번 비교해서 미국 매체에서 나온 걸 보니까 1등은 미국이고 2등이 러시아, 3등이 중국. 우리가 6위고 북한이 이제 34위라는 통계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2위하고 3위하고 막 북한하고 이게 합치면 예.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예. 하게 된단 말이죠. 저 순위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저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전에 보면 이전 정권에도 계속 뭐 우리가 군사력 6위다 저 수치만 갖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우리가 군사력 얘기할 때는 핵 능력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빠져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숫자로만 저걸 뽑아낸 거고 사실 대한민국이 뭐 6위다. 뭐 이전 정권에서 굉장히 막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10위권 아닌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고요. 사실 북한이 무슨 30몇이다? 저것보다 더 위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핵전력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슨 군사력 순위 지수로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뭐 워게임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그런 전력들 하나하나의 수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가는데 일단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핵을 숫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것이다. 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북한이 뭐 핵탄두 한 100개 미만 실제 생산한 것은 뭐 기관마다 틀린데 평가하는 것마다 틀린데 40발에서 80발 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북한이 가진 핵 물질 양으로만 치면은요. 당장 올해 기준으로 150발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어마무시한 거죠. 예. 그다음에 자 이게 2027년 정도가 되면 200발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가 엄중한 상황으로 봐야 되고 저렇게 러시아와 북한이 만나는 것 자체가 저기서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긴장을 높이고 소리를 높여야 되냐. 저기서 조금이라도 핵과 관련된 협력이 일어난다. 뭐 기술을 주고 하는 걸 다 떠나서 단 하나 아주 조그만 거라도 일어난다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에 굉장히 치명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이 북한과의 협력의 레드라인을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자홍 기자? 그러니까 저는 군사력 저 비교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느냐. 지금은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핵 억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 힘만으로 막아내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건 한참 뒤에 얘기겠습니다만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앞서 있고 군비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북한을 얼마든지 경제력으로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낙관하기에는 북한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핵과 미사일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